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민 경제TV입니다. 11월 20일 수요일 시장 전망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전날인데 대응 전략까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후반부에는 종목들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카페에서 아태민 남다른 주식 기획일 들어오시면요. 제가 오늘도 여러 자료들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자, 우선 엔비디아를 실적 고려한 전략 하기 앞서서 제가 필요한 정보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텔레그램에서 하태민 한가득 경제TV 검색하시면 제가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자, 주식 투자란 사업은 기업과 산업에 대해서 알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다. 텔레그램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자, 엔비디아 3분기 실적 고려한 전략. 우선 삼성전자부터 볼게요.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 날 대규모 자사주 취득 공시 영향으로 외국인이 잠시 순매수하더니 이번 주 들어서 또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그걸로 볼 때는 결국 삼성전자의 대규모 자사주 취득에 대한 좀 표현이 저급합니다만 약발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왜냐? 외국인이 파니까요. 그나마 연기금이 이렇게 11월 12일부터 강력하게 사면서 삼성전자 주가를 지지하고 있는데 당분간 외국인은 팔고 연기금이 지지하고 이런 흐름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4일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팔면 외국인들이 그러면 주가는 견디기 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천억대 외국인이 천억대까지 팔아서는 연기금이 감당을 해낼 수 있는데 한 이렇게 4천억 이상 팔면 감당이 해줄 수 없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거나 삼성전자의 자사주 취득은 영양가가 그렇게 없다. 특히 지금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발열 문제 때문에 생산 차질이 온다 이러면서 하이닉스까지 이렇게 빠지니까 반도체를 둘러싼 삼성전자의 본질적 문제는 개선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다 하이닉스까지 이렇게 무거워지니까 반도체를 둘러싼 기류가 좀 더더욱 무거워지고 코스닥 시장은 그나마 좀 다행인 게 10월 16일부터 역대 최대 상장 행진이 지속됐습니다. 이게 11월 20일까지 됩니다. 이 기간 동안 23종목이 상장이 되는데요. 자, 11월 19일까지 22종목이 상장됐는데 이것만 해도 공모가 기준 거의 5조 가깝습니다. 사주로 훌쩍 넘는 규모라서 이 많은 물량이 상장되니까 안 그래도 코스닥이 힘든데 이렇게 더 힘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수요일로 끝이 납니다. 그건 다행이네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신규 상장하면 타상은 고사 공모가에서 무조건 빠집니다. 그래서 10월 16일 이후 상장된 22종목 중에 공모가를 넘는 종목 겨우 2종목뿐이다. 참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자, 어쨌거나 이게 마무리 국면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수요일 날 위치가 상당합니다. 위치. 이게 상장으로서 물론 그 이유도 간헐적인 상장은 있지만 그동안 10월 16일 한 이 정도부터 지금까지는요. 네, 거의 매일 상장이 됐거든요. 하지만 지난 8월 요때도 8월 중하순에도 일주일에 6종목이 상장되면서 홍역을 우리가 치렀던 적이 있는데 이때 한 4일 정도 더 후유증이 남았어요. 그걸 본다면 일단 우리 머릿속에는 월말 정도까지는 버겁다. 이걸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겠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10월 20일 수요일 미국 시간입니다. 장 마감 후니까 우리로 치면 목요일이죠. 11월 21일 목요일 새벽이 되겠죠. 장 마감에 엔비디아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그렇다면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때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2분기 실적 발표가 언제냐? 네, 8월 28일입니다. 요 날 장 끝나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발표하는 날 당일은 정규장에서 마이너스 2.1% 하락하고 끝나고 나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좋았어요. 예상을 상회했고 또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발표했고 현금 배당도 하겠다. 이렇게 막 보따리를 쏟아냈는데도 시간 외로 6% 급락하더니 그 다음에 8월 29일 날 이날 정규장에서 6.4% 폭락했습니다. 그러나 9월 초까지 9월 6일까지 총 이 기간 동안에 18%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실적 발표에 대한 시장 반응은 뻔하네요. 왜냐? 지난 8월에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에다가 500억 달러 자사주 취득에다가 현금 배당 이런 거 했는데도 시간으로 6% 빠졌으니까 이 이상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이번에도 똑같다. 3분기 실적 발표가 주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 염두에 두고 그 8월 28일 날 우리 시장 결국 미국 시간으로 8월 28일 장 종료 후에 됐으니까 직전 날이 되겠죠. 우리는 8월 28일 날 양시장이 하락 종목이 엄청 많았어요. 이때도 코스닥의 신규 상장일마다 후유증을 앓을 때인데 지수는 보합선을 유지했지만 하락 종목이 많은 흐름 그리고 극도의 광만 분위기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11월 20일 수요일에는 이때와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8월 28일처럼 관망 속에서 그렇다면 근데 문제는 그 지난 8월에 엔비디아를 보면 그 다음날 우리로 치면 8월 29일을 맞는 증시는 그 전에 엔비디아가 시간으로 큰 폭은 11월이군요. 11월 21일을 맞는 우리 목요일 직전에 시간 외로 엔비디아 크게 하락하면서 11월 21일 날 우리 시장이 하락 압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현금 비중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합리적이겠다.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게 좋겠다. 그 속에서 자, 또 우리가 항상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오늘 보면 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퓨런티어가 최근에 엔비디아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크게 상승했는데 또 우리 제 특급 참모를 많이 쓰시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금 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우리 프로 회원님들 보면 요거죠. 트럼프 트레이드 유망주 프레브 당선주 최대 수혜주 11월 6일 날 제가 어떤 정보 알려드렸죠? 자, 퓨런티어 유망주 하면서 요때였어요. 초기죠. 지금 오늘 여기까지 왔었죠. 이때 트럼프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주로 주목하면서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다. 자, 우리 프로 회원 한 달 사실 회비라기 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하 대표 저는 후원금이라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 하나만 잡아도 이 장에 이렇게 퓨런티어 제가 요날 추천드린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만 먹어도 끝나는 거죠. 그래서 늘 저희 최신의 정보를 그다음 저를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회원님들도 제가 더 먼저 알려드렸죠. 알려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이걸 좀 염두에 두시라. 그래서 이렇게 정의원 프로그램 가입하셔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종목만 건져도 한 달에 두세 종목 건지면 더 좋고요. 자, 그 속에서 제가 종목 얘기 좀 해드릴게요. 오늘은 종목 리포트 코너의 CMS 하 대표님 여기 CMS 했는데 또 했네요. 자, 이게 신규 상장 종목이라서 제가 11월 14일 날은 이해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추가로 올렸는데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주가는 참 부담이 없죠. 왜 기억해야 됩니까? 처음에 저는 회사 그냥 로봇 관련 솔루션 회사다 그냥 좀 그 정도만 해봤는데 이 회사 보니까요. 자, SK텔레콤이 초기에 투자를 했고
2024년에는요. GS 리테일, 쿠팡은 뭐 뉴욕 시장에 상장된 세계적 기업 아닙니까? 이런 데서 투자를 했어요. 전략적 투자자로. 그러니까 그냥 투자 수익을 올리는 파이낸셜 FI가 아니라 전략적 투자자로. 이걸 왜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상장한 중소기업 중에 이렇게 기라성 같은 대기업이 지분을 투자 이렇게 많이 한 회사 유일하죠. 왜 했을까요? 보니까 이 회사의 장점이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말해서 기존의 로봇은 뭐니까 딱 정해진 거, 여러분 자동차 공장 보셨다시피 딱 정해진 거 그거 하는 가지만 하는데 이 회사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영역을 비전 AI 로봇으로 자동화했다. 그러니까 쿠팡 같은 데는 정형화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주요 고객이 쿠팡, GS 리테일 이런 건 물론 현대, 기아차, 대한통운,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최고 기업들입니다. 이런데 공급을 해서 검증을 이미 받았다. 근데 공모가 3만인데 지금 15,000 반토막이 났다. 공모가 3만 원도 많이 할인한 건데 그게 또 반토막 났다. 그렇다면 이 가격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가격에서는 공모가 3만 원인데요. 이 가격에 지금 반토막 난 가격에서 코피 터질 일이 없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CMS를 터져 코피가 터졌다. 그러면 대한민국 주시장이 아주 심각해진다 봐야 되겠죠. 그런 거 없다면 그래서 조금 여유있이 투자한다면 이런 종목. 그래서 제가 또 잠을 아끼면서 리포트를 했으니까 이거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얘기를 캡티비전 얘기를 저한테 질문이 들어오셔서 제가 해드리는데요. 자, 캡티비전이 주가가 쭉 계속 속락을 해가지고 최근에는 거래량도 많이 늘었어요. 주가가 1달러가 깨졌는데 자, 제가 늘 조언을 드립니다. 뭐냐? 우리 하 대표는요. 주가가 빠질 때 입맛을 다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슈 분석 보면 최근 신규 상장주 등락률 해서 주식 많이 빠질 때 항상 이런 자료를 만들죠. 왜냐? 지금 신규 상장주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에 워낙 물량이 많아서 어떻게든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는 기회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들은 주가가 빠지면요. 무슨 악재가 없냐 이러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 실패를 합니다. 오르면 흥분하고요. 빠지면 악재 없냐 그래서 스스로 불안함을 조성해 가지고 바닥에 팔면 바닥이고 사면 상투고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래서 실패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하 대표는 주가가 빠질 때 오히려 물론 본질적 이유가 있어서 빠지는 최근에 보면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 제가 언급을 안 하죠. 그런데 이렇게 얼떨결에 빠질 때는 막 입맛을 다시죠. 왜? 단기에 좀 전에도 CMS도 말씀드렸 이런 종목 단기에 50% 먹기 쉽죠. 예를 들어서 지금 15,300, 22,500원만 가도 50% 수익 나는 거죠. 하지만 그 가격 하더라도 공모가 대비 낙폭이 큰 거 아닙니까? 얼떨결에 빠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성락을 하면 당연히 우리가 담보 부족이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지면 담보 부족 같은 거 나중에 별의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주가 빠지면 담보 부족이 나서 나가든지 여러 가지 수급상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가가 바닥권에서는 거래량이 많습니다. 막 쓸려 나가는 물량 나오고 그래서 그런데 본질적 문제는 제가 다 분석해서 알려드렸죠. 알려드려서 이 본질적 문제를 알려드렸는데 그것도 제가 리포트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보신다면요. 결국은 지금 마곡은 실제 이 제품을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곡에 가시면 제가 마곡 지금 마곡에 하고 있죠. 자, 이거 보시면 자, 미디어 파사드인데 요렇게 투명한 게 보이죠. 실내에 있는 사람이 바깥을 내다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면서 해지면 이런 영상이 나오니까
마곡의 마이스센터 지금 막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 명소가 되는 거죠. 이게 한 100억짜리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형 건물의 미디어 파사드는 필수가 된다. 대형 건물을 화장하는 거다. 이렇게 해야 건물이 유명해지고 입주도 많아지고 공실률이 줄어들어서 빌딩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자, 이게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회사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대주주가 경영권을 미국의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다 하는 거. 제규어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고 그 게리라는 회장 겸 CEO가 경영을 올 4월에 CEO로 취임해서 경영을 하고 있다. 그럼 사모펀드라는 곳은 목적이 뻔합니다. 주가를 올려서 기업을 비싸게 팔아먹는 것. 두 번째 미국은요.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성과 보수를 받습니다. 성과 주식을 받습니다. 테슬라의 머스크가 그렇게 받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아직 이 주식은 워밍업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 구조, 여러분이 게리 회장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0억이나 들여서 스펙에다가 만들어서 한국의 기업을 인수해서 합병을 해서 물론 아직 초기라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인지 주가가 이렇게 또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본질적 구조를 본다면 이거는 참 찬스죠. 지금 0.7달러인데 네, 그럼 천원이 있지 않습니까? 0.7달러인데 예를 들어 이게 7달러까지 갔다. 자, 지난 4월에 이게 7달러 갔죠. 7달러 가면 얼마가 되죠? 내가 10배를 벌 수 있는 거죠. 3.5달러만 가도 5배를 벌 수 있는 거죠. 이런 주식 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제가 본질에 충실하시고 눈으로 투자하시고 떨어진다고 해서 악재가 없냐 이러신다면 스스로를 되돌아보시고 내가 이러시니까 항상 사면 상투고 바닥이면 팔면 바닥이구나. 그래서 본질에 늘 충실하시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기회를 잘 잡으시면 제가 볼 때는 역대급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여러분 투자는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 그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캡티브 휴먼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KB증권 영상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있는데 결국 지식 머리로 주식 투자를 한 거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가 떨어지면 악재가 없습니까? 이런 식의 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에 실패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똑같은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저랑 함께 항상 이런 기업 내용들. 그래서 오늘은요. 그 속에서 CMS라는 종목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CMS도 어떻다? 네, 주가가 완전 바닥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가 떨어지면 악재가 없냐 이렇게 스스로를 질문하고 불안해 하신다면요. 주식 투자를 관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남다른 길, 본질을 투자, 남다른 길을 가실 수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용기가 있으시면 주식 투자를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CMS 같은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계속 잠을 아끼면서 공부를 해서 여러분의 참모로서 여러분의 투자 수익을 올리는 도움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제 정혜원 프로회원 활용을 하셔서 저 같은 참모를 곁에 꼭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저는 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 좋은 기운이 또 여러분께 전달될 것입니다. 그럼 저는 11월 21일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온 걸 가지고 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